안녕하세요. 시사바리스타. 안녕하세요. 시사바리스타. 오늘도 허재현 기자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커피 한 잔 드시면서 편안하게 들어주십시오. 자, 오늘 여러분께 내려드릴 시사 이슈 원두는 KBS 프로그램 거리의 만찬 과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 진행자가 김용민 시사평론가로 이제 신현준 씨랑 같이 이제 듀엣으로 이제 그 프로그램을 맡기로 확정이 돼서 발표가 됐는데 여론의 좀 반발에 부딪혀서 진행자가 교체가 됐습니다. 뭐 교체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좀 언론들이 이 사안을 보도하는 방식이 진보 보수 언론 망라해서 모두 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김용민 시사평론가에 대한 마녀 사냥이 너무 심해요. 예. 마치 진보 보수 언론 할 것 없이 무슨 합심해서 김용민 시사평론가 죽이기에 나선 것처럼 막 비칠 정도인데요. 예, 김용민 시사평론가는 저 되게 억울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뭐 그분과 꼭 친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대체 이분이 무슨 죄를 최근에 졌길래 예,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되는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용민 씨는 결자 해지했죠. 예, 자신은 이제 양희은 씨를 존경한다 이러면서 스스로 프로그램 하차했죠. 뭐 제작진에서 하차 요구를 한 적도 없는데 스스로가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역시 이분은 제가 알던 대로 인격이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언론이 최근에 이 김용민 시사평론가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다루는 그런 기사들과 이유들 하나같이 좀 문제가 많아요. 제가 이 기사들이 왜 문제가 많은지를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핵심은 이겁니다. 낙검수 같은 어떤 대한 언론을 통해 스타가 된 사람들을 불편하게 보는 그게 이유인 것 같습니다. 예. 뭐 보수 언론은 당연히 뭐 그들과 뭐 정치적 색깔이 다르니까 불편해하겠고요. 진보 언론은 자신들의 기득권이 자꾸 허물어져 가는 것, 자신들의 어떤 진보 언론에 대해서도 매섭게 비판 하는 글 같은 걸 많이 쓰시는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보 언론들이 불편해하는 것 같습니다. 예. 김용민 씨가 막 막말했고 뭐하고 저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핑계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자, 뭐 저희 시사평론가 김용민 시사평론가님의 응원 메시지를 늘 중간에 듣곤 하는데 오늘 이 방송은요 김용민 시사평론가 어떤 협의도 하지 않았고 제 마음대로 그냥 선정한 주제이고 취재도 김용민 씨 상대로 제가 조금 더 하지 않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김용민 시사평론가님의 응원 메시지 좀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허재현 기자를 제가 알게 된 지 10년이 넘었는데요. 뭐랄까요, 한겨레에서 처음 봤는데 한겨레 기자답지 않음에 제가 항상 여러 가지로 네, 시사 인상이 깊었습니다. 한겨레 기자답지 않음이라고 하는 것은 칭찬입니다. 달리 이야기해서 엘리트 의식 없고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항상 가진, 어쩌면 한겨레가 회복해야 할 그런 가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우리 허재현 기자가 참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더욱 허 기자를 단단하게 만들고 더 아래로 더 따뜻하게 만드는 그 어떤 과정이 아니었겠는가, 속성 과정이 아니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리포엑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 허재현 기자의 유튜브 방송 널리 많이 알려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또한 알람 기능 반드시 클릭해 주셔서 허 기자가 좀 더 큰 스피커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김용민님도 응원하겠습니다. 자, 허재현 기자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KBS 시청자위원회가 최근에 열렸나 봐요. 그래서
거리에 만찬 이 진행자 교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이제 논란들에 대해서 위원들이 여러 발언들을 했다고 해요. 근데 제가 이것들을 좀 살펴보는데 하나하나 좀 다 반박해 드릴게요. 이거 참 보면서 전 좀 화가 나더라고요. 이 KBS 시청자위원회의 임윤옥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시사교양 프로그램 진행자와 패널 전체의 성비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에서 여성 진행자 전원을 교체하고 논란이 많은 남성 진행자를 기용하려 한 시도를 보고 제작 현장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에 놀랐다고 말했다. 뭐 이런 게 좀 보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이 거리의 만찬이란 프로그램을 사실 잘 몰라요. 예, 저 예전에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좀 살펴보니까 진행자가 모두 여자였더라고요. 예, 박미선 씨, 예, 그리고 양희은 씨, 예, 그리고 무슨 여자 가수 누구 한 명인 것 같은데, 예, 그런 분들이 세 분이서 뭔가 그 약간의 좀 여성적 시각에서 사회 문제를 여러 가지 좀 검토하고 살펴보는 어떤 그런 좀 재미있는 독특한 유형의 시사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이제 그 신현준 씨랑 김용민 씨로 바뀌었죠. 예, 진행자가 그렇게 이제 발표가 됐고, 예, 그래서 이제 이 KBS 시청자위원회 위원이 안 그래도 좀 시사교양 프로그램 진행자의 성비 불균형이 심각한데 이렇게 다 남성 진행자로 왜 바꾸냐? 낮은 성인지 감수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임윤옥 위원, 이분 여성운동하는 분인 것 같은데 좋아요. 뭐 시사교양 프로그램의 남녀 성비 불균형 뭐 그쵸 해결해야죠. 뭐 이런 생각은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왜 김용민 씨 책임이죠?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김용민 씨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리고 이 남녀 성비 불균형 뭐 이런 게 문제라면 왜 신현준 씨에 대해서는 왜 말 안 하죠? 네. 신현준 씨도 남자예요. 그럼 신현준 씨는 괜찮습니까? 신현준이 성별이 여자예요? 일단 이런 것부터가 모순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냥 남녀 성비 불균형 뭐 낮은 성인지 감수성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김용민이 싫은 것 같아요. 왜 신현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합니까? 자, 그리고 이서정 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난해 KBS 예능 프로그램 1박 2일이 출연자 문제로 폐지 위기까지 몰렸는데도 출연자 검증을 철저히 하지 않았다라면서 KBS가 비슷한 문제를 반복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KBS 시청자위원회 이서정 위원. 아니 이게 지금 김용민 씨랑 연예인 정준영 이게 비교할 대상입니까?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정준영이라고 무슨 가수 있는데 이 사람이 그 무슨 카톡방에다가 뭐 여자들 무슨 이렇게 사진 같은 거 공유하고 몰카 같은 거 사진 공유해가지고 처벌받고 이런 연예인 한 명 있어요. 아주 나쁜 짓 저지른 거거든요. 이거 성폭행한 거예요, 사실상. 예, 온라인으로. 예, 아주 나쁜 짓 한 거죠. 이 사람이 그 1박 2일에 출연했었나 봐요. 저도 뭐 KBS 이거 안 본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모르는데 여기에 이제 출연해서 이제 문제가 나중에 됐죠. 예, 어떻게 이런 사람을 출연시킬 수 있었냐. 물론 KBS 제작진으로서는 억울하죠. 정준영 씨가 그걸 대놓고 카톡방을 뭐 만든 것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 했던 게 나중에 이제 수사로 이제 드러나가지고 그런 건데 어떻게 검증해요 이거를? 그래요. 근데 뭐 정준영 씨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정준영 씨와 김용민 씨는 엄연히 다르죠. 김용민 씨는 성폭력 문제와 관련해서 무슨 처벌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 2000년대 초반에 진짜 뭐랄까 솔직히 좀 아무런 존재감이 없던 언론인일 때 이분이 인터넷 방송을 좀 했는데 거기서 이제 콘돌리자 라이스 무슨 장관이 그때 내한할 때 미국에 뭐 그때 무슨 외교 장관인가 그러잖아요. 근데 뭐 하여튼 좀 부적절한 말을 했어요. 제가 좀 옮기긴 좀 그런데 아무튼 좀 약간 반미 여론 막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이제 좀 부적절한 말을 했는데 여성 장관을 상대로 그게 이제 나중에 김용민 씨가
2011년도인가 그렇죠? 그때 이제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하면서 조선일보가 그때 그 옛날 그 방송을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인터넷에서 막말하던 사람이다. 이런 거를 이제 그 들춰내가지고 김용민 씨가 그래서 그거 굉장히 그때 부적절했었고 철없을 때 행동했던 거다. 미안하다. 그렇게 하고 사과해서 끝난 게 아니라 정치적인 책임까지 다 지고 정계를 완전히 떠났어요. 예. 그냥 그 사건입니다. 뭐 무슨 여자를 무슨 성폭력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성추행한 것도 아니고 성희롱한 발언을 해가지고 처벌받은 것도 아니고. 예? 그리고 김용민 씨가 그런 말들을 부적절한 말들을 지금 뭐 방송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 그런데 어떻게 이걸 그 1박 2일에 출연했던 정준영 씨 사건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이서정 위원님? 예. KBS 시청자위원회의 수준이 이래요. 진짜 제가 가서 시청자위원회 활동하면 안 됩니까? 전 전과 있다고 안 되겠죠? 자, 과거의 말실수에 대해서 유명인이 논란이 되면 어떤 태도를 보통 보이냐면 보통 사과를 하죠. 그리고 자숙 기간을 갖고 어떤 사회적이 됐든 뭐가 됐든 어떤 정치적이 됐든 책임을 져요. 그래서 대중의 어떤 그 뭐랄까 뭐 일종의 좀 용인이라고 할까요? 관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쯤 되면 이제 방송에 출연해도 될 것 같다 싶으면 그냥 방송 활동의 기회를 다시 줍니다. 그래서 김구라 씨 같은 경우 지금 방송에 얼마든지 출연하고 있잖아요. 과거에 막말했던 거에 대해서 본인이 사과했고 위안부 할머니들 찾아가서 그렇게 깍듯하게 사과받고 용서받고 했잖아요. 그래서 출연하는 거 아니에요 방송에. 그러면은 김용민 씨는 평생 안 되고 김구라는 뭐 왜 지금 방송에 나와도 된다는 겁니까? 그 모순인 거잖아요. 지금 언론들이 지금 굉장히 문제인 게 김용민 씨가 무슨 성폭행범인 것처럼 계속 보도를 하고 있어요. MBN이 2017년에 김용민 씨가 뭐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막말했다고 보도한 적이 있는데 이거 사실이 아니거든요. 아까 제가 인터넷 방송 그 얘기 들은 거 좀 부적절한 얘기한 거 그게 다예요. 이분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김용민 씨가 MBN 상대로 이제 소송 걸어가지고 합의금 이제 손해배상 500만 원 받아서 이거 나눔의 집에 이분이 기부했더라고요. 자꾸 이런 식으로 김용민 씨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입니다 언론들이. 근데 KBS 시청자위원들이 이런 거에 다 낚이고 있어요. 김용민 씨 입장에선 진짜 억울해서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또 무슨 그 KBS 시청자위원회 이종임 씨가 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지속적으로 논란을 일으키는 인물을 진행자로 최종 승인되는 KBS의 의사결정 구조가 큰 문제다. 이렇게 말했는데 아니 우리 팩트만 얘기합시다. 김용민 씨가 언제 지속적으로 논란을 일으켰어요? 그런 적 없어요. 김용민 씨가. 여러분 기억나세요? 김용민 씨에 대한 논란은 언론이 계속 부추기고 있는 거지 김용민 씨가 논란을 일으킨 적이 없어요. 있습니까? 최근에 발언 중에? 과거의 인터넷 방송에서 10수년 전 그 발언으로 곤욕을 치르고 총선에서 책임지고 정계를 완전히 떠나면서 책임을 다 졌어요. 그럼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조중동이랑 일부 진보 언론들 경향신문 같은 것들 낙검수 파문 재현될라 전전긍긍 뭐 이러면서 계속 기사 쓰고 하면서 김용민 씨 계속 폄훼하는 기사 계속 쓰고 그러면서 이게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김용민 씨는 아무 잘못도 한 게 없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최근에 이제 민주당이나 이런 데서 정치인들이 좀 말실수하고 좀 그랬어요. 장애인 비하 발언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 해서 그러면서 이제 경향신문이나 뭐 조중동은 말할 것도 없고 정치권에서 낙검수 파문 될까봐 다들 전전긍긍한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고 있어요. 아니 제가 저번에 방송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낙검수 파문을 조선일보가 일으켰지 이게 왜 다 김용민의 책임으로 몰고 가는 거냐고요. 정치인들이 다들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오마이뉴스의 김종성 기자가 이런 기사를 썼어요. 거리에 만찬을 뿌리째 흔드는 건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전 이 김종성 기자에게도 문제 제기하고 싶어요. 자, 이분의 기사를 봅시다. 양희은이 페이스북에다가 우리는 잘렸다.
김용민 뭐 시사평론가 뭐 이렇게 하차해달라 뭐 청원하는 게 장난이 아니다 뭐 이렇게 쓴 거를 이제 기사에 언급하면서 마치 김용민 씨 때문에 여성 이 MC들이 교체된 것처럼 그렇게 분석하는 기사를 썼어요. 이게 왜 김용민 씨 때문입니까? 그냥 제작진이 어떤 프로그램 성격을 좀 변화시키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행자가 여성에서 남성으로 교체하는 게 좋겠다. 아마 이런 내부적인 판단을 뭐 한 거겠죠. 제가 뭐 취재한 건 아니겠지만. 그리고 김용민 PD가 그래서 결국은 이제 너무 오해받는 게 이제 좀 그러니까 페북에다가 최근에 이제 사정을 좀 밝히셨더라고요. 제가 교체해달라고 한 적 없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이 그 거리의 만찬 프로그램이 이제 요런 포맷으로 취재를 준비 중이었나 봐요. 이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 지금 아직도 복귀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 있잖아요. 10년 넘게. 이런 분들을 좀 만나보고 또 그 구로구청 환경미화원 노동자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노조 설립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약간 좀 고통을 좀 겪고 있나 봐요. 이런 분들을 또 만나고 또 강남역 사거리에서 지금 여러분 왔다 갔다 해보시다 보면 거기 이제 철탑 같은 거 하나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거기에 사실 지금 김용희 씨라고 삼성 노동자인데 이분이 이제 부당해고 당했다 이러면서 나이 많으신 분인데 거기서 이제 올라가서 굉장히 오랫동안 농성하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분을 이제 직접 올라가서 사다리 차 타고 올라가서 직접 토크를 하려고 했나 봐요. 또 뭐야 그 경기도 고양에 이제 모셔져 있는 그 세월호 잠수사 김관홍 잠수사 이분도 참배하고 뭐 또 세월호 지금 이제 살아계신 잠수사분들 이제 과거에 이제 세월호에서 이제 구조 활동 펼쳤던 잠수사분들도 만나고 어쩌고 뭐 이런 어떤 좀 과거와는 좀 달리 이제 좀 거리 곳곳을 좀 몸으로 부대끼면서 뭔가 그런 이야기들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바꾸려다 보니까 아마도 남자 MC가 좀 더요. 적당해 보였을 수 있죠. 예, 제작진 판단에서는. 그래서 이제 여성 진행자들을 교체하고 이제 신현준 씨랑 김용민 씨 둘 잘 어울리잖아요. 예. 그래서 이 두 분으로 교체를 한 것 같은데 마치 김용민 씨가 뭐 이렇게 뭐 여자 진행자들 나 싫으니까 신현준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언론이 이게 분석해서 전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리에 만찬을 뿌리째 흔든 건 누구인가라고 제목을 달아서 보도를 해요. 그럼 뭐 이게 김용민 씨 탓이라는 겁니까 뭡니까? 진보 언론들이 좀 이상해요. CBS 노컷뉴스의 김수정 기자의 기사를 봅시다. 뒤끝 장렬이란 무슨 칼럼인데 여기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또. 김용민은 2012년 총선에 입후보했을 때 미국 국무장관이었던 콘돌리자 라이스를 향해서 심각한 여성 혐오 발언한 게 뒤늦게 알려진 바 있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페미니즘 운동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프로그램을 내보냈다. 그러면서 이제 거리의 만찬은 여성 이슈가 상당 부분 차지하는데 현재 페미니즘 물결과 방향성을 전면 부인하는 인물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검증한 것일까? 그것도 사회적 약자를 향한 넓고 깊은 공감 능력이 필요한 거리의 만찬 MC에 이렇게 김수정 기자가 썼더라고요. 그래요. 뭐 콘돌리자 라이스 그 발언은 김용민 씨도 사과했고 그러니까 뭐 제가 뭐 그건 뭐 10년이 지나건 20년이 지나건 그렇게 끝내 계속 잘못됐다고 비판을 하려면 그래 그럼 하라고 하세요. 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김수정 기자한테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니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페미니즘 운동이 정상으로 보입니까?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숙명여대에서 벌어진 사건 보세요. 그 트랜스젠더 그 남성에서 여성으로 이제 수술한 그 트랜스젠더 그 어린 학생이 법대에 합격했는데 여학생들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무늬만 여자가 온다 남자 출입 금지해야 된다 이러면서 막 입학 그 거부 운동 해가지고 결국 이 상처받은 트랜스젠더가 입학을 포기했잖아요. 온갖 그 페미니스트 단체들이 막 그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래 결국 그 입학을 포기한 그 학생한테 지금 위로는 못 해줄 만정 오히려 환영 성명을 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돼서 다행이다 이러면서 진짜 이 인간 이하의 그런 그 진짜 그 페미니즘 전
이해가 안 돼. 이거 뭐 페미니즘이고 뭐를 떠나서 일단 휴머니즘 자체가 안 되어 있는 페미니즘을 이 숙명여대 친구들이 가지고 있어서 좀 경악했습니다. 이게 무슨 인간 존중의 사상이 없어요. 얘네들은 그냥 무슨 이기주의처럼 변질되고 있잖아요. 이게 일베랑 다른 게 뭡니까? 전 잘 모르겠는데요. 페미니즘이라는 이유로 나와 다른 상대방을 어떤 명예훼손하고 소수자를 차별하고 배제하고 이런 것들 일베랑 무슨 뭐가 다른지 전 잘 모르겠어요. 에? 지금 현재 페미니즘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는 게 오히려 정상 아닙니까? 김수정 기자님? 제가 뭐 모르는 기자인데 CBS 노컷뉴스에 도대체 이게 왜 김용민 씨가 문제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럼 저 같은 사람들이 거리에 많지 않은 이런 데에는 뭐 패널로도 출연하면 안 되겠네요. 예. 저도 안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겨레의 이승한 그 평론가, 한겨레 뭐 술탄 오브 더 TV라는 이제 프로그램. 저 사실 뭐 제가 이승한 씨 잘 아는 사람인데 오늘은 좀 비판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분도 이상하게 막 글 썼어요. 봅시다. 정봉주 전 의원의 성추행 의혹 고발이 나오자 같이 비를 맞겠다며 가해자로 지목된 자의 편에 섰다. 자신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코너명을 버닝 썬데이라고 지으며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여성을 내세워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던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남성을 앉히는 것부터가 잘못된 행보였고 그 중에서도 김용민의 기용은 악수 중에 악수였다. 그의 하차는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듯 당연한 일이었다. 아니 이승환 씨. 이게 팩트들을 파악을 안 하고 그냥 막 시사평론들을 해요. 하여튼 문제가 많습니다. 이승환 씨,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저 잘 아시죠? 정봉주 옹호하면 안 됩니까? 네. 저는요 개인적으로 정봉주 전 의원 옹호하지 않아요. 네, 저는 안 합니다. 이제 뭐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는데 옹호하기 어려워 보여요. 그런데 옹호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판결문을 보세요. 에? 판사가 뭐라고 했냐면 이 정봉주 씨가 그 무고죄로 이제 고소당했는데 그 프레시안 여기자들한테 무죄 판결 나왔어요. 그러면서 판사가 뭐라고 썼냐면 판결문에 성추행을 인정할 증거가 없대잖아요. 예. 판사가 그렇게 판단했어요. 그리고 정봉주는 끝까지 본인은 지금까지 성추행 안 했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 말 못 믿겨요. 안 믿기는데 믿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믿는 사람들은 믿는 거죠. 그러면서 정봉주의 지인들은 정봉주를 옹호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정봉주에 대해서 잘 아니까 그러는 거 아닐 거야 아니에요. 저는 정봉주 씨를 잘 몰라요. 김용민 씨만큼 잘 모릅니다. 예? 김용민 씨는 정봉주에 대해서 잘 알겠죠. 그 사람의 인간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그때 이제 뭐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그냥 이제 포기했지만 본인이 억울하다고 하니까 김용민 씨는 친구 입장에서 옹호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봉주 옹호하는 사람은 앞으로 TV 프로그램도 진행하면 안 됩니까? 이 판결문 정봉주 이 사건과 관련해서 사람마다 다 생각은 다 다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승환 씨와 아마 비슷한 시각으로 정봉주 씨를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TV 프로그램 진행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이런 폭력이 어디 있습니까, 이승환 씨? 제가 왜 이렇게 흥분하냐면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무슨 얼마나 다들 그렇게 깨끗하고 무슨 뭐 지고지순한 무슨 예수처럼 다들 살아가는지 무슨 기자들이 다 뭐 자기들이 무슨 예수나 석가모니나 된 것처럼 어떤 사람 하나를 죽이기에 나서는 게 전 너무 역겨운 거예요. 자기들은 얼마나 깨끗하고 공정하길래. 에? 자, 시사 바리스타 허재현 기자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커피 드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 커피 좀 식었는데요. 물 좀 다시 내리고 오겠습니다.
허재영 기자가 진행하는 시사바리스타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용민 시사평론가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만나보면 다 알게 되는데 이분은 매너가 일단 좋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랑 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국민일보 기자들이 이제 조용기 일가의 어떤 언론 장악 이제 이런 거에 맞서서 파업을 벌일 때 이분이 이제 가서 이제 지원 사격도 하고 막 퍼포먼스 막 해주면서 기자들 응원하고 막 그랬어요. 그걸 갖고 국민일보 여기자들이 뭐 김용민 씨가 불편하다든지 뭐 자기들이 여기에 부른 거를 후회한다든지 이런 거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면 김용민 씨가 과거 인터넷 방송할 때 과거 발언이더라도 결국 사과 다 했고 정치적인 책임을 다 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서 똑같은 실수를 계속 하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에? 사회적 물을 일으킨 적이 없어요. 그럼 뭘 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에? 그러니까 국민일보 여기자들조차도 조용히 있는데 다른 기자들이 계속 문제를 삼는 거예요. 정작 당사자들은 문제 그때 이 국민일보 사건 그때 그 퍼포먼스 사건이 왜 제가 얘기하냐면 이걸 가지고 조선일보가 김용민 씨를 이제 끄집어내 가지고 총선 때 마녀 사냥하기 시작했었거든요. 제가 뭐 김용민 씨가 무슨 우리 사회에서 되게 앞서가는 페미니스트라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뭐 이분의 여러 발언들을 보면 뭐 대한민국에서 한 평균 정도 남성들이 갖고 있는 기본 정도의 평균 정도의 어떤 여성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더 앞서 나가면 좋죠. 예, 그러면 좋겠는데 평균 정도의 어떤 여성관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면 된 거 아닙니까? 참. 아니 어떤 사람이어야만 이 시사평론가가 될 수 있는 건데요. 네.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건데요. 제가 하도 그 김용민 씨 이번 사건 있기 전에 그 김용민 PD가 이제 정봉주 의원을 이제 좀 옹호하려는 분위기가 느껴지길래 제가 한번 좀 만나자고 했어요. 아직 못 만났는데 김용민 PD님 좀 할 얘기가 있어요. 좀 봅시다 했는데 뭐 시간이 없어서 서로 이제 못 만났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김용민 PD님 이렇습니다. 제 방송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정봉주 전 의원이랑 가깝게 지내시는 건 좋은데 겉으로는 이렇게 좀 티 내지 않고 앞으로 그냥 좀 방송에도 출연하시고 해야 되는데 좀 조심하시는 게 어떻겠냐. 정봉주 씨 편을 들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그런 좀 조언 좀 해드리려 그랬어요. 예. 진짜 얼마 만에 찾아온 이 기회입니까? 김용민 씨가 정말 억울하게 예전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방송 하차하고 그런 일들이 좀 많아가지고 이제서야 좀 꽃을 피는데 이 친구인 정봉주 전 의원 때문에 좀 앞길이 좀 방해될까봐 결국 또 이렇게 또 앞길 방해 받았잖아요. 이 거리의 만찬 이거 잘리고 자진 하차했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사실상 우리 사회가 쫓아낸 거죠. 그런데 김용민 씨 성품상 정봉주 씨를 절대 멀리할 분이 못 돼요. 왜냐하면 이분은 자기가 잘 나갈 때일수록 잘 안 되는 좀 약간 좀 못 나가는 사람들을 더 챙겨주는 사람이에요. 예, 이 사람이 인품이 원래 이래요. 예. 지금 뭐 제 그 시사평론가 제 시사 바리스타 이것도 그냥 제가 이렇게 좀 응원 메시지 좀 활용하겠다 하니까 뭐 흔쾌히 하라고 도와주잖아요. 이분이 또 안 알려진 좀 약간 선행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예전에 이분이 예전에 책으로 20대 개새끼론인가 뭔가 이런 책 하나 낸 적이 있었어요. 20대들이 너무 그 정치에 대한 생각도 좀 너무 없고 좀 너무 개념 없이 사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책인 것 같아요. 근데 20대를 이분이 증오할 것 같죠? 이런 책을 썼으니까. 근데 안 그래요, 이분이. 제가 뭘 예전에 목격했냐면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그 중앙대에서 학과 비인기 학과들이 이제 구조조정돼 가지고 자기 과가 없어질 위기에 놓인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학교에 이제 시위하느라고 철탑 시위 농성 같은 거 했다가 퇴학당한 친구 한 명 있거든요. 예. 좀 억울하잖아요. 너무 안 됐잖아요. 그래서 김용민 씨가 이 학생의 이제 응원하겠다고 가게를 뭐 통째로 하나 빌려가지고 무슨 모금 운동 이런 거 지원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제가 이 중앙대 이 후배들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여기 그 행사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기 가니까 김용민 씨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김용민 씨가 별로 유명하지 않을 때였거든요. 아, 여기 웬일이냐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정 때문에 이런 거 하고 있다. 아니 20대 개새끼랑 책 쓴 분이 정작 뒤에서는 열심히 이렇게 살고자 하는 20대들은 열심히 자기 돈 사비 털어가지고 돕고 막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예? 이분의 삶의 방식이 이래요. 예? 김용민 씨에 대해서 뭘 알지도 못하고 겪어보지도 못한 기자들이 일단 대한매체 출신이고 뭔가 좀 거친 발언들을 계속하고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안 입고 온지 뭐가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아들 안달인지 맨날 마녀 사냥하고 있어요. 전 진짜 이거 해도 너무들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예. 자기들은 얼마나 완벽하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뭐 사람 누구나 실수하면서 사는데 허재현 기자는 진짜 그런 진짜 씻을 수 없는 실수를 저는 한 사람이죠. 예? 여러분 뭐 다 아시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는데 이거 뭐 꼭 제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사람은 실수를 하는데 문제는 그 이후 그 실수에 대해서 어떻게 성찰하고 어떻게 이후 대처하고 사는지 그 태도 이후의 삶의 태도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김용민 씨가 과거에 인터넷 방송에서 했던 그 발언을 지금까지도 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것도 아니잖아요. 무슨 강용석 같이 계속 같은 실수 반복하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뉘우치거나 뭐 반성하는 것도 없고 뭐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조국 법무장관 자식 그 지원하고 뭐 부모로서 이런 거 강남의 이제 기득권층의 학부모로서 자식에 대해서 지원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사과했잖아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 물러났잖아요. 그런데 뭘 더 어떻게 책임지라고 지금까지도 진중권 씨나 이런 사람들은 계속 문제 제기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뭘 더 어떻게 책임지라는 거예요. 본인들이 잘못했다고 사과까지 하고 정치적 책임까지 졌는데 김용민 씨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사과했잖아요. 그럼 뭘 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김용민 씨가 뭐 자살이라도 하란 말이에요. 뭐예요. 전 정말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모진 행동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손석희 앵커 여러분 이 사람 자기 찾아온 후배 기자 때려가지고 경찰에 입건돼서 곧 재판받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뉴스 진행하잖아요. 김용민 씨는 과거 인터넷 방송 출신이어서 막말한 거에 대해서 뭐 십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 책임지라 이러고 있고 손석희 씨는 공주파 방송 출신이어가지고 사람을 때렸는데도 어떤 책임을 지란 얘기도 없고 심지어 MBC 사장 후보로까지 오르락내리락하고 이게 기자들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누가 더 문제입니까? 손석희가 문제입니까? 김용민이 문제입니까? 저는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손석희가 훨씬 더 문제 같은데요. 손석희 씨는 사과도 안 하고 있어요, 심지어. 자, 시사바리스타 오늘은 거리의 만찬 진행자 교체 논란, 김용민에 대한 마녀 사냥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게 제가 왜 이걸 굳이 방송 주제로 가져왔냐면 이건 김용민 씨 한 명에 대한 어떤 사건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요. 기존의 이제 어떤 보수 진보 망라해서 기존의 매체의 어떤 레거시 미디어들이 자신들의 권위가 점점점 사라져가고 대한 언론들로 영향력들이 옮겨가는 것에 대한 경계, 질투, 과도한 마녀 사냥 이런 것들이 저는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김용민 씨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보수 언론이 그렇다 치더라도 한겨레 경향, 뭐 프레시안, 또 뭐 CBS 노컷뉴스 니네들까지 이래도 되는 거냐 오마이뉴스 팩트 검증을 좀 해서 니네들 이거 마녀 사냥 좀 심하다.
그러지 말아라. 좀 충고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지금 대한방송 하고 있지만 저는 뭐 주류 매체 출신의 기자죠. 그래서 이 주류 매체 출신 기자들의 어떤 좀 뭐랄까요? 얄팍한 심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 대한 매체 기자들을 은근히 깔보는 듯한 그 심리를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런 방송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좀 너무 부당한 것 같습니다. 이 기존의 그 레거시 미디어들이 기존의 그 주류 언론들이 자신들이 발전해서 진화하면서 독자들을 확보할 생각은 안 하고 자신들과 경쟁해서 대중들의 주목을 받는 대한 언론인들을 끊임없이 죽이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그건 도태돼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김용민 씨의 거리의 만찬 진행자 교체 논란에 대해서 좀 다뤄봤습니다. 제가 뭐 굳이 뭐 김용민 씨를 뭐 편들려고 뭐 이런 방송을 한 게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허재현 기자, 다음에 또 좋은 주제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